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산 아파트 충격적 현상화 분석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산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개략적으로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익비치 문제 그리고 동래구 쪽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동래구 쪽의 문제하고 그 분석하고 그다음에 서부상권.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동부상권과 서부상권의 향후 전망 그리고 현재 상황의 분석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그린 지가 이거는 한 2년이 넘었죠. 재작년입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9월 달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했고 11월 달에 조정적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은 제가 한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려드린 겁니다. 올려드렸고 1파가 크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는 오파동 대세 오파동이 상승이 19년 9월부터 올라가는데 현재 구면은 1파동에서는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 그래서 뭐 내륙이든 해안이든 이게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만 있으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국면이 어디입니까? 2파 하락 조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2년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꼭지 친다고 했죠. 1파동의 꼭지가 작년 11월 달. 근데 11월 달 같은 경우는 뭐 호가 뭐 엄청나게 불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저는 저 혼자 이게 조정이 시작된다고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 언급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2파 지금 하락 조정이고 앞으로 남은 게 3파 상승이고 4파 하락이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2파 하락 조정과 3파 상승과 4파 하락은 굉장히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짧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1파 상승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상승이 체감적으로 나타나는데 2파 하락과 3파 상승과 4파 하락은 이게 이제 폭도 레인지가 짧고 네. 레인지 폭이 작죠. 폭이 작고 상승률과 하락률 자체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파 하락, 3파 상승도 매우 약하게 나타날 거고 또한 4파 하락도 매우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언급드렸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피날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5파 상승이 크다고 했죠. 1파와 5파가 상승이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승의 국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은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제가 뭐 조정 지역 해제되기 전에 뭐 정답지 다 드린 겁니다. 네, 정답지 전부 다 드렸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확인만 하시라. 네, 그래서 19년도 9월부터 올라간다. 네.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던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분양 물량이 이래 넘치는데, 분양 물량, 입주 물량 이래 넘치는데, 무슨 뭐 대세 상승 폭등하냐. 예,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고,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동부상권, 이제 서부상권 나눠서 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삼익비치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익비치. 삼익비치 문제가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지금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뭐 한두 건 거래밖에 안 됩니다. 이게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원래 재건축은 거래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 간평이하지 안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생길 문제가 뭐 동호수 추첨이라든가 분담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 보면은 이제 건축 심의가 통과된 이유까지는 올라가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눈앞에 딱 두고 그다음 관리 처분 받고 이제 멸실될 때까지는 사실상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 지은 다음에 내가 동호수가 확정 짓고 나서 뭐 간평이라든가 뭐 분담금 문제가 확정 짓고 나서 이제 계산기 들고서 이제 들어가는 형국이 이제 가장 크고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삼익비치 문제는 일반적으로 건축 심의가 끝나면 6개월 안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계속 딜레이 시켜요. 딜레이 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교회 부지도 있을 거고 위에 뭐 경찰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상가 문제도 있는데 지금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일몰제가 끝납니다. 근데 이거 20% 동의받으면은 일몰제가 다시 연장이 될 수 있게 지금 마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유치원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부지도 그래서 연장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딜레이 시키면 안 됩니다. 왜 딜레이 시키면 안 되냐면은 이거 계속 딜레이 시키면요. 이제는 이거 물량 나옵니다. 물량이. 여기 이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간략히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4평인 정도가 34평이 10억을 넘었겠죠.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죠. 조정 해제되기 전에 3인피치 아파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픈필지는 15억까지 갈 거다. 그리고 15억에 도달하고 나서는 이게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사업이 지체되거나 연기가 계속되면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34평 정도가 15억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11억에도 이거는 매매가 안 돼요. 지금은 11억에도 내놔도 이거 매매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11억, 12억에 내놔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분담금이 7억이죠. 이 계산기 때립니다. 이거 매입하는 사람들 이제는. 계산기 또 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안 돼요. 그럼 34평에 15억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제 11억, 12억에 내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는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돌파구는 뭐다? 빨리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게 진행을 빨리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을 빨리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넘겨버려요. 사업 시행인가도 빨리 넘겨버리고 빨리 상가 문제라는 것들을 빨리 해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간편 빨리 받고 이제 관청부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멸실로. 그럼 그 중간의 단계는 거래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질질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소유자들이 그냥 물건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단지가 이건 3인피치의 문제인데 부동산에서 보면 인근 단지가 3인피치 내리는데 이 아파트 올라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자꾸 짓는다는 문제입니다. 연관성을. 사실은 그 옆에 인근 단지라든가 무슨 옆에 수영구 전체 아니면 해운대구까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을 때. 아무 연관이 없죠. 3인피치의 고유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되고, 지금 건축심의 이후도 사업시행인가도 너무 늦습니다. 이거는 정비업체들만 계속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분담금만 계속 높아지고, 그렇죠. 조합원들만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301동 문제입니다. 301동하고, 그 다음 308동, 이 30평이 문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지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소송을 만약에 진행하고 하면은 조합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그럼 이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조합 측이 100% 집니다. 이거는. 100% 져요. 조합장이. 여기 301동 소유한, 308동 소유하는 여기 34평에 있는 여기 조망 세대들 있죠. 100% 승소합니다. 이거는 판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망권도 재산권입니다. 대한민국은 재산권과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누구도 박탈을 못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용적률 700% 역세권 지금 재산권 내놓으라, 소유권 내놓으라 해서 진행한다는 게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소유권과 재산권이 달려있는 거를 강제로 박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3인피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301동, 308동은 소송을 걸면은 100% 이깁니다. 이거. 재산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조합원에서. 조합 측에서 이거 못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보니까 202동 있죠. 203동에서는 대형평수인데 301동이 소형평수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못 바꾼다는 얘기죠. 왜? 여기는 재산권이 걸려있고 202동, 203동은 조망권이나 재산권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재산권과 소유권은 임의로 누가 국가든 사회든 단체든 조합이든 임의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301동과 308동의 조망 세대들은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조망 우선 배정을 해주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이 문제는 뭐죠? 법과 원칙대로 가라는 겁니다.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을 위배를 해서 문제가 되면은요,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이 정하는 거에서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됐어. 이러면은 아무도 그 책임에 대해서 소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무조건 법과 원칙을
지켜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가 있죠. B동, B상가, A상가. A상가 가장 강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길에 이 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상가 있고. 요거는 빨리 진행시켜야 되고요. 상가 문제는, 제가 이 상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는 뭐 상가 쪽과 뭐 약속으로 해서 뭐 상가 협의체 뭐 독립정산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상가 쪽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약속을 했다 이런 거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상가 200세대들 때문에 3000세대가 왜 희생을 봐야 됩니까? 여기는 상가 재건축이 아니에요.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은 군주의 덕목이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안녕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의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군주는 어떻게 됩니까? 칼부림해야 되죠. 네, 칼부림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분 쪼개기 한 세대들 있죠. 이거는 지분 쪼개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양권을, 불법 분양권입니다. 이거는 불법 분양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합 자격은 인정해줘도 이 지분 쪼개기라고 한 세대가 있으면은 전부 다 분양권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청산시켜야 되죠. 이거는 전부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고, 이 여기서 현금 청산시킨 것들을 빼고 이제 일반 분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삼익빛 같은 거 문제는 상가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급화의 함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고급화의 함정이 계속 빠집니다. 예전에 지금 시공사 선정할 때는 부산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이에서는 일단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급화의 함정을 계속 빠집니다. 고급화라는 것들은 평수가 크게 가지면 고급화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이엔드라는 문제는 입지가 가장 우선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마감재, 고급 마감재를 썼냐 안 썼냐, 그리고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되느냐, 그리고 층고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샤시 뭐 이중창을 썼느냐 삼중창을 썼냐, 그럼 그 싱크뱅이죠. 그다음 바닥재, 그리고 라인당 엘리베이터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 나눠지는 게 하이엔드입니다. 특별히 또 하이엔드 브랜드가 런칭이 된 상황이지만, 그래서 삼익빛 같은 문제는 절대로 고급화의 함정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평수를 늘린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평수 절대로 늘려갖고 뭐 우리가 다 뭐 대형 평수로 살겠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의 평수대로 다 거의 변정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감기 걸려갖고 지금 목소리 잘 안 나옵니다.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최대한 일반 분양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 분담금 무조건 낮춰야 돼요. 일반 분양을 최대한 늘려버리고, 지금 밖에가 시끄러운데 일반 분양을 이렇게 늘려버린다 라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부분이 뭡니까? 특히 커뮤니티라는 부분들을 이제 빨리 지금 뺄 건 빼고 넣을 거는 넣고, 그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지금 어떤 아파트에서 커뮤니티를 씁니까? 커뮤니티 쓰는 아파트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수영장 레인 지금 다 없앱니다. 지금 다 빼요. 수영장도 필요가 없잖아요. 수영장 1년에 몇 번 갑니까? 목욕탕에 그 수영장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무슨 수영장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까? 수영장 만들어 놓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 부지라든가 여기서 무슨 저는 도서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땅을 그냥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체납하는 게 낫습니다. 따로 건물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부분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고급화를 할 것을 집중을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4세대 아파트의 기준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주의 편의성이죠. 그래서 무슨 주차 대수라든가 엘리베이터 라인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싱크뱅은 여기는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샤시, 삼중창 샤시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삼익빛 문제는 고급화의 문제는 절대로 빠지지 마라. 고급화의 함정,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필수적인 것만 넣어라. 가장 필수적인 4세대 아파트가 뭐죠? 4세대 아파트의 가장 필수적인 거 싱크뱅. 현재 싱크뱅은 들어갑니다. 예, 싱크뱅이 일단은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루바닥재. 마루바닥재가 뭐 조르마노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삼중창. 기존의 이중창 같은 경우는 단열이 약합니다. 단열이 약하고, 그러니까 결로가 나타나는 세대가 있어요. 이 이중창을 쓰면. 삼중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LG 유로 시스템 9 제품을 쓰면 게 가장 좋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층고 높이 정도, 천정고 높이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엘베 개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개수 넣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2대 이상, 2에서 2.5대 이상, 요 정도만 여기서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저는 집중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지금 커뮤니티 집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른 외부적인 걸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뺄 건 좀 빼고, 여기 분담금을 낮추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상가 문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상가 문제. 상가 문제는요, 말 안 되면 쇠파이프 두고 그냥 줍해세요. 그 A상가 이런 거. 그 쓰레기 인간들 왜 상대해줍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요, 이렇게 권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 한 세들 있죠. 이거 지분 쪼개기 한 상가는 그냥 다, 제명을 해버리거나, 여기서 뭐, 지금, 여기서 민원 놓고 하는 그 있습니다. 민원 놓고 하는 놓고 하거나, 겉에 지금 건물에다가 지금 그 플래카드 붙인 그 있죠. 상가 조합원.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면 됩니다. 빨리 박탈시켜야 돼요. 조합 자격을 박탈시키고, 지분 쪼개기 한 상가가 있으면은 이거는 입주권을 제한시키거나 입주권을 박탈시켜라. 빨리 박탈시켜야 한다. 그래서 상가 쪽에서 말 안 듣는 세대가 있죠. 이거 택도하는 소리 한 이 두 부류는 현금 청산을 다 시켜버리고 일반 분양으로 또 늘려버립니다. 이거 다 일반 분양 빨리 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반발하고 하는 세대에 있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지 돈 내고 소송하라고 하면 됩니다. 진짜 말 안 듣고 있으면 쇠파이프로 그냥 줍해서요, 이런 인간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은 상대로 해주면 안 돼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쓰레기를 상대로 해주니까 자기가 호의인 줄 아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한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한영기 그 조합장처럼 쇠파이프로 그냥 줍해서요, 그냥 주먹으로 줍해든가. 아니면은 시범 케이스로 2-3명 정도로 상가 조합은 A상가, B상가든 상관없이 전부 조져야 됩니다, 이거. 계속 사람들을 잘해주려면은 알로 보는 겁니다.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꾸 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고,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분 쪼개기가 있죠. 투기 세력에 대해서만 본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따로 신설됐습니다. 지분 쪼개기 왜 합니까? 투기 세력이지. 그러면 내가 투기 세력이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소송 걸어서 증명해라는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 증명할 필요 없어요. 조합 입장에서. 3인피치 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조합 자격만 빼들면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안 주고. 그리고 이번 사건 경우 이거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투기 방지역의 공익적 목적이죠. 그래서 재개발도 그렇지만, 재개발은 공공사업이지만 재건축도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다. 네, 공익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죠. 그래서 재건축도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부 체납하고 주위의 환경을 주위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법의 주택법과 그리고 건축법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토법에 다 따르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르면 지분 쪼개기 한 상가라는 그 조합은 무조건 다 박탈시켜버리고 일반 분양 늘려버리고, 네. 그리고 입주권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동래구 쪽을 한번 볼게요. 동래구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좀 거의 매일 한 분씩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쪽지도 보내고 뭐 여러 분 많이 하죠. 동래구 제가 간단히 언급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제 거제권하고 동래구하고 이제 금정권 같이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 거예요. 여기 레인카운티입니다. 지금 마우스 다니죠, 레인카운티. 레인카운티가 4,000세대가 넘어요. 근데 이 레인카운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3세대 아파트예요. 여기 싱크뱅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인당 엘리베이터가 늘려야 되고 주차 대수 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아파트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저 거제 경남 있고 거제 현대 아파트 있죠. 거제 경남 현대 아파트, 거제 경남 아파트 혼자 지금 단독으로 재건축 추진한대요. 이런 병신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그럼 이거는 여기는 현대 아파트와 경남 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야 돼요. 구역 설정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한심한 짓이 일어납니까, 이 거제권에서는. 그리고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3세대 아파트 왜 지어요, 3세대 아파트를. 얼마나 지금 아무나 지금 막 조합장 한다고 아무나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빨리 성계 변경을 해갖고, 이거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 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해버린 겁니다. 싱크뱅이 2006년도, 2005년부터 시작됐어요. 이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사직 롯데캐슬 3세대 아파트죠. 싱크뱅 없죠. 싱크뱅이 없고, 주차 대수 안 나고, 층고 높이 2.3에다가, 엘리베 개수 2라인당 1대, 뭐 3라인당 2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량만 계속 터져요, 물량만. 여기서 마찬가지고, 레이 카운티, 여기 동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3세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 4구역 만들죠. 온천 4구역도 만드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온천 4구역 만들죠. 여기도 3세대 아파트 짓는다고요. 이 다 뭐 하는 짓이죠? 여기 4세대 아파트 있나요? 전부 다 3세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뭐 명륜 힐스 2차도 3세대 아파트고, 이게 여기서는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매년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 분양 물량 입주 물량에 따라서는 가격이 오르기 너무 힘듭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4세대 아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싱크뱅 하나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동래너키 아파트가 4세대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양극화의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우리가 서울의 강남 아파트 뭐 아코르 리버파크라든가 아코르 리버뷰, 그 다음에 뭐 강남권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DH 아너힐스 이런 아파트들이 싱크뱅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차별화가 됐습니다. 인근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옆에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였습니까? 재건축 아파트였죠.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4세대 아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3세대 아파트는 못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싱크뱅이 없는 3세대 아파트 층고 높이 230에다가 주차 대수 안 되고 엘베 개수 안 되는 아파트는 이제 쳐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4세대 아파트가 갈 수 있는 아파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장전 레미안도 마찬가지 3세대 아파트죠. 싱크뱅이 없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차라리 저 같으면은 서금사 이런 데 싱크뱅을 넣어주면은 서금사도 이쪽에 다 연결되겠죠. 차라리 서금사가 싱크뱅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층고 높이 조금만 한 10cm, 15cm 더 올려주고 주차대 조금 넓혀주면은 아니 잘못하면은 서금사가 1등 할 수 있겠네. 예, 서금사가 4세대 만들어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종래구를 보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 인근에 지금 왜 목매답니까? 4세대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차별화와 양극화에서는 유일하게 또 동래너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동래구 쪽에서는 동래구에 있던 조합원이들인가 조합장이라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심할 정도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식이 너무 무지했다는 겁니다. 너무 불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제 동래 쪽이다. 거제권, 동래권. 말이 안 됩니다. 4세대 아파트가 없다는 게. 그리고 서부산권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가덕도죠. 여기서 무슨 국제공항이 나옵니까? 24시. 낮에도 지금 산이 양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항공이 어렵겠는데, 이 산 다 깎아야 됩니다. 양쪽에 산. 여기 공항, 여기 자리 만든다고 했죠. 여기 산 깎는 데가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안반이에요, 안반. 못 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때 이거 추진하다가 안 됐고, 이명박 때 또 추진하다가 2번이나 추진하다가 또 안 됐고, 그리고 박근혜 때 추진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프랑스에 국제항공 이제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국제공항 조사기관이 있는데, 거기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요. 불가능. 이 양산에 있는 밀양 공항보다 사업성이었고 전 세계 공항 중에서는 여기가 최하위 순위가 될 거라고 지금 내린 곳입니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왜 들고 왔죠? 이 초등학생 정도의 IQ만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가덕공항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사구 옆에 보면은 이제 을숙도 있죠. 을숙도 일대 앞바다는요, 수심이 부산에서 가장 낮습니다. 수심이 가장 낮고, 여기서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뭐 토사가 많이 내려왔고, 굉장히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인공섬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공섬. 걸리는 게 없잖아요. 배도 걸리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인공섬에서 다리를 양쪽으로 놓습니다. 가덕도 하고, 지금 이제 다대포 쪽. 그래서 다대포 쪽에서 바로 연결하는 다리가 어디로 내리냐면은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 지하철역인데 1호선 글로 내리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양쪽으로 이제 저기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죠. 예, 왼쪽으로 가는 여기 그러니까 남해안 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리 하나 만들고 양쪽에 다리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돈이 싸게 듭니다. 이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돌하고 돌멩이랑 그냥 토사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공항을 만든 게 아니에요. 24시간 공항이라는 상징적인 허브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최초로 공항이란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관광 인프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사례가 이겁니다. 주부국제공항이에요. 저 일본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은 여기는 나고야 쪽 밑에 있는 공항인데 여기는 관광 인프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200만 명이 다닙니다. 1200만 명의 이용객이 있는데 이 가덕이라는 이 국제공항은 이 두 개밖에 안 되죠. 공항이 활주로가. 이건 안 돼요. 1200만 명을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공항을 모래 같은 거 막 돌멩이 빨리 집어넣고 해갖고 이건 뭐 대충 하면은 뭐 2년이면 만들겠네요. 그리고 여기 다대포에 있는 1호선과 연결시켜버리면 된다. 그러면은 다대포 같은 경우는 가장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겁니다. 이게 인공섬 국제공항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외곽지대는 아파트 주택이 0원으로 수렴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중심가는 평당 17억으로 가버렸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대포 쪽에 인구가 이제 1200만 명이 이제 1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다대포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대포 보시면 다대 대우 있고 다대 성원 아파트 앞에 보시면은 그 공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럼 사구구 쪽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인구가 여기서 막 1년에 1200만 명이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지방세를 포함해가지고 이 다대포 일대는 공장을 좀 외곽 쪽으로 보내고 여기를 공원을 전부 다 만드는 것이 저는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부작용이 좀 따를 거예요. 다대포 쪽 뭐 아파트라든가 땅값은 많이 오르겠죠. 뭐 한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오를 건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 전체적인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단순히 공항을 만든 게 아니고 이제는 공항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이 공항 자체가 새로운 세계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시켜서 다대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부상권에도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해운대하고 광안리 이것만 맨날 부르질 수는 없잖아요. 해운대는 해운대 나름대로 그리고 광안리는 광안리 나름대로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이제는 사하구 쪽을 좀 만들어갖고 사하구를 좀 개발시키자. 공장은 왼쪽으로 지금 밀어넣자. 명지 쪽, 이쪽 있죠. 신호공단 그쪽으로 밀어넣고 나머지는 이 땅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시면은 지금 주부국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맞죠. 얼마나 여기 관광 인프라가 됩니까? 얼마나 좋어요.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도심과 바로 연결되고 이 도심과 연결되는 이 다리 사이에서는 또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등장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가덕 신공항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밖에 안 돼요. 안 돼요 또.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인공공항으로 만들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는 사하구 발전시키자. 여러분들 사하구 사시는 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댓글 다시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이 100%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부산 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